안녕하세요, 크레용팜의 크레용입니다.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M4 7세대 13인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아이패드는 한번 사면은 5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제대로 풀옵션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나? 아이패드 프로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패드 프로가 영상 제작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어떤 아이패드 프로 사용기보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로는 프리비스 프로라는 앱입니다. 촬영 현장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촬영과 조명 세팅을 미리 만져볼 수 있는 앱인데요. 실제로 스타벅스 숏폼 웹드라마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툴입니다. 터치로 조작하는 그 아이패드와 찰떡궁합이에요. 프리비스 프로로 촬영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고 인물을 배치하고 촬영 구도를 정하고 조명도 만져보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보면서 또 상상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았고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태프분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의논할 게 있으면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사용해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기준으로 콘티 50장 정도 넘어가니 살짝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 M4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 기대가 되는 앱입니다.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이 모양이 프리비스 프로 앱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손흥민 선수의 세리머니를 누르면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나오고요. 작년에 스타벅스 웹드라마를 이걸로 콘티를 짰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5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3D를 누르면은 제가 구축해 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 조작으로 화면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화각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하단에 그리고 몇 밀인지 나오죠. 다음 컷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카메라를 다음 컷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3명을 비춰볼게요. 이 중에서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눌러서 뭐 피부 색깔이나 옷 색깔이나 커스텀 캐릭터도 또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 이걸 누르면은 사용자 지정으로 또 가져올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갖고 올 수 있고, 포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 있는, 뭐 앉아 있는, 이동 중인. 제가 이 카메라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포즈를 만들면은 제 포즈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지은 포즈 그리고 제가 짓는 표정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앱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오른쪽에 콘티가 정리가 다 되면은 이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콘티 형식들을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제 쫙 나와요, 파일들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3D라고 해서 어려울 것도 없고, 마우스 키보드로 조작하는 것보다 확실히 터치로 조작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도시 영상의 경우 대부분 야외 촬영이 많고요. 로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소규모로 팀을 꾸려 게릴라 형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모니터링 장비 간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홀리랜드에서 출시된 마스 M1 인핸스드 듀오를 구입했어요. 이 제품은 모니터와 무선 송수신기가 일체형이라 굉장히 편했는데요. 다만 5인치 화면이라 조금 작아서 자세하게 살피기 불편하긴 했습니다. 때문에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밝기와 화질 모두 최고 수준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5인치 크기라서 화면이 좀 작아요. 그래서 막 디테일하게 보는 게 좀 힘들거든요. 이 아이패드에서 이 화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홀리랜드 앱이 있습니다. 홀리랜드 앱으로 와이파이만 2기기간 연결해 놓으면 커넥트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보이죠? 네, 화면이 잘 나오고 있고 아주 훌륭한 모니터링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그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나노 텍스처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리뷰 보면은 빛 반사가 많은 촬영, 특별한 촬영 환경에서 좋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굉장히 좋았어요. 반사가 거의 안 되니까 작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역시나 최고의 넷플릭스 머신으로서 더 훌륭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노 텍스처 덕분에 터치감이 정말 훌륭해졌어요. 기존 유리의 지문이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사용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터치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패드용 다빈치 리졸브가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맥북 프로 M1 맥스로 편집과 색보정 작업에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M4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용 다빈치 리졸브가 M1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세대로는 쓸 수가 없었어요. 맥에서 작업할 때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컷 편집 부분에서는 맥의 효율성을 따라오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컷 편집은 큰 화면을 바탕으로 마우스와 키보드 단축키를 척척 활용하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맥이 또 주변 기기 호환성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색보정의 경우는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색보정 패널 없이 요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컬러 휠을 조작한다든가 윈도우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꽤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색보정이 비록 일의 한 부분이지만 재밌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플 펜슬 활용이 색보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플 펜슬 프로에 스퀴즈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은 메뉴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꽤 진짜 근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아이패드용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꿀팁입니다. 이거는요,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편집 중인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 명이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모트 모니터 앱을 깔아주시고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다빈치 클라우드에 가입하셔야 돼요. 무료 가입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맥에서 작업 중인 다빈치 리졸브로 돌아가서요. 윗부분 작업 공간 안에 리모트 모니터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창이 뜨고요. 여기서 코드를 생성해 준 후 모니터링 할 사람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때 같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접속이 돼 있다면은 여기서 맥북에서 복사한 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붙여넣기 바로 되니까 편하겠죠? 자, 이제 조인을 누르면 짜잔! 지금 화면이 떴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지금 프리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화면 그대로 아이패드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아이폰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래서 여러 명이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애플 하면 뭡니까? 파이널 컷이죠. 제가 파이널 컷 사용만 10년 이상 했는데요. 작년에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이 출시되었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는 쓸 수 없는 앱이라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딱 한 가지 기능이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 바로 애플 펜슬을 활용한 작업입니다. 쓱쓱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면 그대로 구현이 돼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다리랑 커플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다가 제가 다리를 금문교, 커플은 신혼부부라고 화살표를 하고 한번 써볼게요. 자, 펜 기능을 들어가고요. 조금 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서 실시간 그리기가 나타나고요. 재생을 해보면은 제가 한 대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쉽게 매우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그동안에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등장하는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빠르게 등장하게 만들었어요.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또 등장을 하죠.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은요, 구독제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달을 무료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면 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편집을 좀 해보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다빈치 리졸브보다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나은 것 같아요. 편집에서는요. 그 아이패드 하면 또 영혼의 단짝이 있죠. 바로 프로크리에이트인데요.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해서 영문 캘리를 만들어서 영상 로고로 활용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 그래픽은
또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은 제가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연습해두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배울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모션 그래픽 기반 디자이너들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잘하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영상 제작은 아니지만 저희 스튜디오를 지을 때 정원 조경 계획을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렸습니다. 이때도 설계도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건물 안쪽에 페인트 색상을 고를 때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었고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꽤나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카입니다. 아이패드 유저라면 한 번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맥북 사용할 때 필수예요. 집에서 작업할 때는 27인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까지 연결을 해서 트리플 모니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는 화면의 색이 확실히 통일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같은 와이파이 환경과 그리고 같은 아이클라우드 아이디에 접속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확장 모니터로 연결이 되고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모니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서 비디오 클린피드 들어가서 사이드카 디스플레이를 누르면은 바로 프리뷰가 뜨죠. 거의 사이드카는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북과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면은 필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 매직 키보드와 조합을 했을 때 미팅이나 기획 업무 시 맥북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데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아주 좋고요. 이 영상의 대본도 노션을 활용해서 아이패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M4는 새롭게 출시된 매직 키보드와 조합이 아주 좋은데요. 일단 이전 세대 매직 키보드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감을 제공을 합니다. 때문에 때도 덜 타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마치 맥북 프로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키감도 맥북과 거의 동일하고 13인치 매직 키보드의 경우 가로 길이도 맥북 14인치의 매직 키보드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질감이 거의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맥북을 사용하는데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원할 시에 바로 떼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아이패드 프로가 굉장히 얇아졌는데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케이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의 조합이라면은 미팅 시 썼던 맥북 에어를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능들을 쓰기 위해 꼭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우 영상 파일도 다량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2TB의 고용량, 그나마 쓸만한 16GB 램, 120Hz 주사율, 화면 밝기, 화면 크기,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고 최신형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도 5년 이상 사용을 했거든요. 오래 쓰고 매일 쓰는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좋은 걸 사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북이 필요 없을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해 보니 메인 편집 머신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맥북 프로에서 편집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큰 화면, 아이패드 프로 할아버지가 와도 못 메꿉니다. 또한 영상 편집은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이기에 집이나 사무실에 편안하게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맥북 프로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메인 편집 머신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그럼 결론은 영상 제작자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맥북 프로 둘 다 사용하는 거네요. 애플 대단하다 진짜.